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북한에서 들어오는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확인하고 팩트 작업을 하느라고 제가 방송을 하지 못했고, 오늘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김정은은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정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고 실세였던 두 사람을 숙청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당정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됐다고 발표한 것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바로 당정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됐던, 그리고 거기서 체포했던 장성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똑바로 봤을 겁니다. 바로 당정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의 죄목을 낱낱이 고발하고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현장 당정 정치국 확대에 참석한 장성택을 체포하고, 그리고 끌고 나가서 국가보위부에 임시로 설치된 군사재판소를 임시로 설치하고 바로 총살해버렸습니다. 이만건이 누굽니까? 이만건은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에 아주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에서도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당 조직 담당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 조직 담당 부위원장은 바로 인사권을 다 한 손에 들어주고 있는 최고 실세 중에도 최고 실세입니다. 김정은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이만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태덕이는 바로 당중앙위원회 농업담당 부위원장으로서 북한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북한은 농업은 곧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라고 할 정도로, 즉 농업이 잘 돼야, 쌀을 많이 생산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구호까지 있습니다. 쌀은 곧 공산주의다. 이것은 바로 김일성이 말했고 김정일이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쌀은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도 지킬 수 없고 공산주의 사회도 갈 수 없다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의 3대 내려오는 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만건 당 조직 지도부 담당 부위원장 이만건, 이 실세를 바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바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자기의 통치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또 김정은의 권력이 누수현상이 아니라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이런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해임을 하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김정은의 통치력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이것을 보고, 야, 김정은 정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그것도 조직 담당 부위원장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 방송으로 해임하는 걸 보고 김정은 정권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정은이 자기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쇼로 이번에 이만건의 해임을 발표한 것은 기강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강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성들 뿐입니다. 김여정, 자기 친동생이죠. 그 다음에 세컨드라고 하는 현성월, 이 정도 외에 김정은의 지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 두 여성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 담당 부위원장 이만건,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해임은 곧 그의 숙청이 아니라 총살을 의미합니다. 절대 이만건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만건은 모든 북한의 정보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치부까지도, 김정은의 여성 편력은 둘째치고 김정은의 속 깊이까지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만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김원웅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만건은 이미 해임되는 순간에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박태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덕이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박태덕은 농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금 북한의 쌀값이나 곡물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지 못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마 숙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박태덕은 김정은의 속 깊이까지 그 치부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봐선 총살이 아니고 숙청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이만건은 다릅니다. 당 조직 담당 부위원장의 그 위치는 김정은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최룡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룡해를 한직으로 물러가게 하고 김여정과 이만건이를 투톱으로 해가지고 당 조직 지도부와 인사 문제를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이만건이 부정부패라는 명목하에 공식적으로 해임됐지만 총살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입니다. 그러면 당 간부 양성기지, 이게 도대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 당 간부 양성기지. 이 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그것도 지도원이 아니고 보조지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원, 책임지도원, 과장, 부과장, 과장, 부부장, 부장까지 갈 수 있는 그 양성기지, 바로 김일성 고급당 학교입니다. 이 김일성 고급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아무리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김용직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일지라도 당중앙위원회 간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김일성 고급당 학교 3년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이 김일성 고급당 학교 3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짜리가 있고 1년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장이라도 1년 6개월짜리 강습을 받아야 됩니다. 약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사상투쟁도 하고 토론회도 진행하면서 여기서 다시 6개월간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학의 최고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거나 비슷하죠. 그것처럼 이 김일성 고급당 학교가 있고 중앙당 학교라고 낭랑교인데, 이거는 중앙당 학교는 일반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당 학교는 지방당, 말하자면 도당이나 평양시당 간부들이 가서 양성을 하고 또 하는 데가 바로 중앙당 학교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는, 일꾼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김일성 고급당 학교입니다. 이 김일성 고급당 학교는 정말 최고 엘리트, 북한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학교가 바로 부정부패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 돈 3만 불을 주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마약이 너무나도 범람하는 것이 바로 이 김일성 고급당 학교라고 합니다. 3만 불을 주면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김일성 고급당 학교를 지휘,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바로 당 조직지도부이고, 이 제일 당 조직지도부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 조직지도부 담당 부위원장 이만건이 여기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먹었으면 부정부패라고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은 반당적이며 반인민적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비당적이라는 것은 반당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당적이며 반인민적이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강경하게 타격했다.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강경하게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타격. 아, 이건 무슨 말이죠? 서울을 불바다로 타격하겠다. 이런 타격이라는 말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군에 대해서 타격을, 선멸적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선멸적 타격.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자기 밑에 신복들을 강경하게 타격을 가했습니다라고 노동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아남을 확률이 0%에도 안 됩니다. 이미 이 김정은의 말 있기 전에 벌써 국가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총살됐다고 합니다. 이만건이는 총살됐는데 박태덕이는 총살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당적이며 반인민적인 반국가적 행위,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1968년도 박금철 조직 담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만 선전 담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려서 총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박금철을 총살시키고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아 총살시키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용주라는 사람입니다. 김용주는 12년 동안 강계에 축출대당해서, 왜? 김종일이 자기 조카에게 쫓겨나서 앙심을 품고 나는 다시는 평양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고 강계로 내려갔던 바로 김용주. 이 사람이 바로 박금철을 총살시키고 김일성이 그래도 내 동생, 내 혈부치, 내 혈육밖에 믿을 게 없다고 해서 앉힌 사람이 바로 김용주였는데,
결국 1974년도에 김용주도 축출당하고 그 자리에 김종일이가 앉습니다. 그게 바로 박금철이는 당정인의 부위원장, 조직 담당 부위원장이었고 김도만은 선전 담당 부위원장인데 둘 다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유일사상체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4년도에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나오고 유일적 지도체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공언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때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라는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김종일 바로 밑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김종일한테 충성하고 김종일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리는 순간에 이미 김종일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당 중앙의 내부에도 김종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차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든지 아니면 소리 없이 끌어내려다 총살하고 정치범수용소 보냈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반당 반혁명 분자,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칼을 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최고 실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는다고요? 본보기로 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조용히 김양곤이처럼 차사고로 위장해서 죽인다면 다 공포에 떱니다. 모든 간부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김정은의 정권의 위기가 급박했다는 겁니다. 바로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이 통치력이 상실됐고 지방 간부들은 이미 김정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앞에서는 받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주들과 결탁을 하고 밀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인민들을 감시하고 이거 밀수를 통제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국가보위부 그리고 도당 간부들, 도인민보안국 이런 엘리트 계층, 이런 권력 계층의 사람들이 오히려 결탁을 하고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먹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라인이 바로 이만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곤이 이 지방 관료들, 지방 엘리트 계층들, 지방 당 관료 권력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먹었으면 부정부패라고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일성 고급당학교가 얼마나 썩었으면 김일성 고급당학교 안에 있는 당위원회를 해산했다고 합니다. 이건 북한 조선노동당이 생겨서 지금 약 75년이 됐지만 이 75년 되는 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바로 김정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지금 북한이 최고 위험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정권 1년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가 1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중앙인의 모든 간부들이 다 공포에 떨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최룡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살아남은 김영철이나 이선건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이만건이처럼 충견 노릇을 다 했지만 언제 잘려나갈까? 왜냐하면 김용철이도 부정부패의 왕처입니다. 대남 담당 부위원장을 했을 때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고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 바로 김용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혁명화를 다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김용철이 자기도 언제 어느 순간에 이만권이처럼 충견 노릇을 했지만 그 주인한테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김원웅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김정은을 물리치고 김정은을 숙청하고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당신이 정권을 잡아 인민을 위한 국가를 세운다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이고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2년 내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즉 김정은에 의해서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 내 경고를 듣고 바로 김정은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고 인민을 위한 정권을 세우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제가 그 말 한 2년 후에 김원웅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만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김용철이, 이선건, 최룡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을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 정권 1년 남지 않았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사람 오직 두 여성뿐인 그 갸냘픈 두 여성밖에 없으니 김정은의 처지도 참 가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바로 당전의 정치 확대 회의를 소집하고 두 사람을 목을 치고 나가서 바로 간 것이 군부대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의 군종별 종합훈련에 참석해서 장군들을 격려하고 그 장군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충성서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또다시 김정일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이 군대에 많은 막강한 권력을 주고 모든 고난을 줬던 것처럼 김정은도 이제 또다시 당장의 부위원장을 친 이상 군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북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격화시키고 바로 미국과 북한이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쟁 소용돌이에 북한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과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써오던 김정은의 수법입니다. 화염과 분노의 시대를 만든 것처럼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화염과 분노의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해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전 세계에 성명을 발표한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2017년도죠. 이제 그 시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언제 어디선지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지나게 되면 총선 전까지는 큰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 훈련을 할지라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 훈련을 할지라도 큰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이 끝나면 아마 한반도는 그야말로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국방부의 역할, 국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북 전투태세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